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암 선고도 아니고 치매 진단도 아닙니다. 바로 뇌혈관이 막혔다는 소리예요. 뇌경색입니다. 저는 정민수입니다. 30년간 혈관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걸까요? 매일 드시는 기름이 큰 원인입니다. 오늘은 혈관을 되살리는 기름 두 가지하고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기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뇌혈관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터지는 것, 또 하나는 막히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짠 음식 드시고 화도 많이 내시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셔서 압력이 올라가다가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 관리는 모두 잘하시잖아요.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요. 그래서 터지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막히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막힐까요? 제가 수천 명을 보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혈압 조절에만 신경 쓰시고 정작 혈관 속 상태는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혈관은 이미 좁아져 있고 당도 높고 지방도 많아서 피가 걸쭉해졌는데 그 상태에서 혈압만 낮추니까 피가 제대로 못 흐르는 겁니다. 결국 어딘가 막히는 거죠. 터지는 건 혈압 관리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막히는 건 오히려 혈압만 관리하고 혈액 자체는 방치해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살이 찌신 분들,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단 거 자주 드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병만큼은 절대 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물으세요. 그럼 다른 병은 걸려도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암이나 치매하고 비교하면 뇌경색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병 걸리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몸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가족들이 기저귀 갈아주고 밥 떠먹여주고 옮겨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터지든 막히든 결국 혈액이 문제예요. 터지는 건 압력 때문이고 막히는 건 혈액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도 줄이셔야 하고 기름진 것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청국장도 좋고 등푸른 생선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쉽게 쓸 수 있는 기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름으로요? 기름이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름은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주고 어떤 기름은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습니다. 좋은 기름 쓰시면 피가 맑아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들고요. 나쁜 기름 쓰시면 혈관이 조금씩 막히다가 결국 쓰러지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나쁜 기름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습관적으로 잘 몰라서 계속 쓰시는 거죠. 그 기름이 여러분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기름은 반드시 쓰셔야 하고 어떤 기름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하는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부엌에 어떤 기름 있으신가요? 구독하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얼굴이 자주 붓고 손끝이 저리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혈관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어떤 기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끝이 저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끔 어지럼증까지 느껴지니까 걱정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죠. 혈관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혈관이 탁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정상인의 4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해 드시는데 10년 넘게 카놀라유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에는 옥수수유로 볶음 요리를 하시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카놀라유를 올리브유로 바꾸고 들기름을 하루 한 스푼씩 생으로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기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관 탄성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손끝 저림이나 투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기름이 김영호 님이 쓰시던 바로 그 기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기름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기름이 망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막는 기름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가장 흔하게 있는 기름이 뭘까요? 아마 카놀라유일 겁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쓰시죠. 그런데 이 카놀라유가 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카놀라유는 정제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여러 번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기기 쉽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놀라유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과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카놀라유 그룹의 혈전 생성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선자님도 카놀라유를 10년 넘게 사용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고 말이 어눌해지셨대요. 그게 바로 중풍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박선자님은 그 일 이후로 카놀라유를 완전히 끊으시고 올리브유로 바꾸셨죠. 특히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저온 압착 올리브유를 쓰시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카놀라유를 사실 때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대용량 제품 많이 사시죠? 그런 제품들은 빛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에 더 큰 독이 되고요. 만약 지금 부엌에 카놀라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혹시 지금도 카놀라유 쓰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옥수수유입니다. 옥수수유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쓰시는데요. 이 기름의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오메가6는 적당히 섭취하면 괜찮지만 과다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한데 옥수수유를 자주 쓰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캐나다 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한 그룹은 뇌혈류가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든다는 건 뇌세포가 제대로 영향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75세 김춘자님은 옥수수유로 튀김 요리를 자주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2배였어요. 저는 김춘자님께 튀김 횟수를 월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평소 요리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번갈아 쓰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저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튀김할 때 쓴 기름을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고온으로 가열된 기름은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 기름을 다시 쓰면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튀김용 기름은 반드시 한번 쓰고 버리세요. 혹시 쓰던 기름 아깝다고 다시 부어 쓰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가린과 쇼트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마가린을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은 트랜스지방 덩어리예요. 식물성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고체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주범이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7배나 높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먹는 게 혈관에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68세 이명수님은 빵과 과자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마가린 바른 식빵을 드시고 간식으로 쿠키나 크래커를 드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관 내벽 손상이 발견됐어요. 혈관 벽이 울퉁불퉁해지고 탄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명수님은 그 후로 마가린을 완전히 끊으시고 정말 먹고 싶을 때만 소량의 버터를 드시거나 들기름을 발라 드십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제품을 살 때 식물성 유지라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식물성이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 케이크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나요? 대두유도 문제가 많습니다. 흔히 콩기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름은 가열할 때 산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돼요. 산화된 기름은 혈관에 독성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 볶음 요리를 하시면 대두유는 금방 변질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산화된 대두유를 섭취한 그룹은 혈중 염증 수치가 1.5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두유는 특히 한번 쓴 걸 다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침개 부치고 남은 기름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 날 또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가열된 대두유는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니까요. 부침 요리에 아직 콩기름 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게 재사용 튀김 기름입니다. 치킨집이나 튀김 가게에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집에서도 튀김하고 남은 기름을 체에 걸러서 다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발암물질과 산화지방이 생성돼요. 식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름을 3번 이상 재사용하면 독성 지표가 4배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은 물론이고 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요. 70세 장성훈님은 집에서 튀김을 자주 하셨는데 기름이 아까워서 대여섯 번씩 재사용하셨대요. 튀김할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처음엔 그냥 더워서 그런 줄 아셨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산화된 기름의 독성 때문이었어요. 장성훈님은 그 후로 튀김 횟수를 월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기름은 반드시 한 번만 쓰고 버리십니다. 지금은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기름 색깔이 어두워지거나 냄새가 변했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색이 어두운 기름 다시 쓰고 계신가요? 이제는 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들을 알아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쓰셔도 혈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먼저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올리브유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해줍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하루 2스푼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 중에는 정제 올리브유나 혼합 올리브유도 많거든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첫 번째로 압착해서 얻은 순수한 기름이에요. 화학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만난 66세 최은희님은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세요. 공복에 그냥 마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최은희님은 요리할 때도 올리브유만 쓰시는데 볶음 요리까지는 괜찮지만 튀김처럼 고온 조리는 피하신다고 해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그리 높지 않아서 너무 뜨거운 온도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볶음 요리할 때는 중불 정도로 하시고 생으로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해요. 빵에 찍어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 단지 요리용으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친숙한 기름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들기름 특유의 향 때문에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깝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오메가3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나 느렸다고 해요. 치매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한순자님은 들기름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냄새가 고소하다기보다 비린내 같다고 하시면서 절대 안 드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혈액이 너무 끈적해서 혈전 위험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한순자님께 들기름을 하루 한 스푼만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코를 막고 억지로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한순자님은 들기름을 밥에 비벼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넣어 드셨는데 6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혈액 점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두통이 잦았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들기름 없인 못 산다고 하실 정도예요. 여기서 들기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해요. 밥에 비벼 먹거나 나물 무칠 때 국의 마지막에 살짝 넣어 드시는 거죠. 그리고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작은 용량으로 사서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70세 송기철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송기철님은 아침마다 들기름 한 스푼을 공복에 드시고 저녁에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름을 번갈아 쓰신 지 2년 정도 됐는데 혈관 나이가 50대로 나왔어요.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젊은 거죠. 송기철님은 약도 거의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쓰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식습관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기름만 바꿔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혹시 들기름 향 때문에 멀리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름을 보관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빛과 열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들기름은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고 올리브유도 서너 달 안에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서 이상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면 그게 바로 산패된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임철수님은 작은 용량으로 사서 냉장 보관하시는데 기름 맛도 신선하고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쓰신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과하면 칼로리 과잉이 돼요.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 점심이나 저녁 요리할 때 올리브유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양이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 하나가 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 확실하게 아셨죠?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대두유, 재사용 튀김기름, 이 5가지는 당장 부엌에서 치워버리세요. 이 기름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고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똑같이 기름을 쓰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기름을 계속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증상이 없어요. 그냥 가끔 두통이 있거나 손발이 저린 정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뇌경색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평생 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름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탁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딱딱했던 혈관이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두통도 줄어들고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뇌경색 위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봐왔는데 기름만 바꿔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올리브유와 들기름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3만 원으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카놀라유나 옥수수유를 사시는 것과 가격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부엌에 가셔서 기름병을 확인해 보세요. 카놀라유나 옥수수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쓰시는 겁니다. 계란 프라이는 올리브유로 하시고 밥에는 들기름 한 스푼 넣어 드셔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하루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바꾸는 것 외에도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식습관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엔 뭘 피하고 저녁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기름으로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적어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 항상 응원합니다.